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또 한 바퀴 또 돌았어요. 자, 기억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건 이지러질 결. 여기서 이지러지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완벽하지 못한 거, 뭐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금가거나 이게 어떤 사물을 말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은 이제 학교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출석하는 게 예를 들어 그냥 뭐 200일이다. 근데 나는 한 번 빠져서 아니면 지각 조퇴 일을 해서 완벽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지러졌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부수인데, 이거는 장군부 그러는데 뭐 이순신 장군 할 때 장군이 아니고 이거는 똥장군이라고 얘기해요. 이 똥장군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그러니까 뭐 저를 기준으로 하면 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제 이렇게 생겨서 용도가 뭐냐면, 이 서울처럼 수세식이 아닌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인분을 거름으로 썼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 그 이제 인분이 쌓이면은 그걸 갖다가 여기다 퍼서 여기다 담아서 이걸 지게다 지고 밭에다 이제 거름으로 이제 쓰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똥장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구를. 그럼 여기 이제 이 투입구에다가 이제 인분을 이제 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다 밭에다 뿌리고 나오면은 빈통일 때는 그래도 냄새가 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를 갖다 딱 이렇게 막아갖고 냄새 안 나게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옛날에는 뭐냐면 항아리 같은 재료로 만든 거예요. 도자기류 같이. 근데 항아리 종류 같은 경우 보면은 약간 예를 들어 높은 데서 놓으면은 금방 깨지기 쉽잖아요. 그죠? 뭐 금이 가거나, 우리가 왜 옛날에 사기 그릇 이런 거 보면 이빨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버리고 안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이제 금이 가거나 깨지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항아리 같은 재료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질그릇 종류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지러졌다는 거는, 만약에 제가 지금 플라스틱하고 이 항아리 재료, 그러니까는 질그릇을, 만약에 접시인데 질그릇을 만든 것을 내가 들고 있는데 그걸 동시에 놓게 되면은, 떨어뜨리게 되면은 질그릇이 깨질 확률이 훨씬 높죠. 금이 가거나 이럴 때 플라스틱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이지러졌다는 거는 뭐냐면 그 그릇이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 금이 갔건 깨졌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자는 많이 봤죠.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것 중에는 쾌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때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터질 결, 아니면은 쾌 같은 경우에는 점괘 쾌, 그래서 쾌, 아니면은 이제 키읔 쾌, 아니면은 여기서 결 이렇게 발음되는 게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터질 결. 그래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니까 당연히 이게 부수가 되는 이제 형성문자죠. 형성문자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이상이 결합돼서 하나는 소리, 하나는 뜻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결은 음을 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질그릇, 이거는 이지러졌다는 거는 이 뜻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뭐 결석, 결근, 뭐 기체의 결함으로 뭐 공중 폭발됐다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저 사람한테는 결점이 있어, 뭐 결격 사유가 있어,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 뭐 결시가동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럴 때 다 이지러질 결, 이걸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위로 올라가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 이거는 질그릇 이런 거를 모양을 본뜬 요거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붓으로 나타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준비한 거는 드릴랍. 이거는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뭐 납세의 의무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은 여기에 자 부수가 실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실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자가 뒤에 있는 글자가 약간 넓적하면 이렇게 써주면 좋고, 원래 이제 변, 실사, 변 이렇게 나와도 같이 혼용해 써요. 사실은 이거는 변이라고 써도 되고 원래 그 실사로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글자가 좀 늘씬늘씬한 거는 좀 길쭉하게 써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사가 들어가는 것 중에 지금 이거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길쭉한 거는 만약에 C위자 같이 이렇게 글자가 길쭉한 거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써주고, 이런 게 균형이 좀 잘 맞아요, 한자는. 그러면은 이 드릴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납세 할 때 뭐 납골당 아니면 납득시켜봐, 뭐 납부금을 내다. 옛날에 우리가 납부금 그런 말 많이 해서 등록금 같은 걸 납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럴 때 이제 이걸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 실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사할 때 말 그대로 실과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뭐 끈, 옷감, 비단, 뭐 천, 뭐 이런 거 관련되는 거 다 나와요, 이 실사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배틀에서 옷감 짠 거, 이것도 돈이나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쌀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 옛날로 따지면. 그러면은 내가 배틀에서 옷감 짠 걸 갖다가 그 시세에 맞게, 만약에 내가 뭐 세마가 지금의 돈으로, 만약에 그냥 그 비율을 들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게 한 뭐 세마 정도가 10,000원이다. 근데 내가 쌀을 사려고 한 게 한 마리에 10,000원이라고 쳐봐요, 쌀가게에서 10,000원. 그러면 이 세마를 갖다가 쌀가게에 주고, 그 다음에 쌀가게에서 내가 한 마리를 사고, 그러니까 거의 뭐 물물교환 이런 거와 다름없죠. 그러니까 현금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그럼 여기서 뭐냐면, 뒤에 안내가 나온 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 안내를 이렇게 사람인으로 써도 틀리지 않아요. 원래는 안내의 부수가 들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 안으로, 전에 두제 할 때 캐슬 이렇게 생긴 거는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성 안으로.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내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드릴랍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들이다 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내가 뭘 들이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우리가 뭐 세를 들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드릴랍 할 때 내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이 드릴랍.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속담하는 말로 오이밭에서 참외밭에서, 오이밭에서 이게 두 개 다 오이가자 쓰니까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매지 말까, 신발을, 내 발을 들이밀지 말라. 왜냐면 저 멀리서 보는 사람이 내가 참외밭에서 아니면 오이밭에서 이거를 서리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마라 할 때 드릴랍, 이런 거, 이게 그 글자에도 이거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스페셜로 제가 또 정확하게 또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글자 드릴랍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들어갈게요. 자, 디귿에 제가 준비한 거는 무리대. 이 한 글자 갖고 나머지 두 글자까지 연달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쉽게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무리대에서 이 모양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왼쪽에 나오면 이거는 언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는 언덕. 이거 스승사에도 그때 벼슬간 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요거는 8팔. 그 다음에 이거는 옆에 있는 거, 이거는 돼지. 돼지 시자예요. 꿀꿀이 돼지. 글자를 다시. 자, 돼지. 이거는. 그러면은 뭐냐면, 이 무리대라는 거는, 여기서 무리대라는 거는, 아, 나 어제 무리했나 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떼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군대, 아니면 대원, 또 아니면은 뭐 부대, 뭐 이런 얘기일 때 대자 이거를 써요. 그럼 요 글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파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자라는 거는 그냥 하나 요거를 그냥 이게 물 흐르듯이 잘 엮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한자는 연상. 이게 연상하면서 외우면 쉽게 잘 외워져요. 자, 보면은 이거는 언덕이라고 했어요. 그럼 언덕을 이제 언덕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8마리의 돼지. 자, 돼지 8마리가 지금 언덕을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책받침이 나오면은 이거는 드디어 수. 그러면은 책받침이 뭐라 그랬어요? 걸을척 플러스 발족이라 했어요. 그러면 돼지 8마리 돼지가 자기 발로 걸어서 이걸 드디어 내려왔어요. 드디어 내려왔는데, 이 언덕을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지쳤어. 그런데 언덕 아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감자밭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 돼지 8마리가 이 감자밭에 들어가서 주둥이로 이게 예를 들어 감자를 막 이제 뭐 이게 그 캐서 먹는다고 쳐봐요. 지네 주둥이로 이제 막 파먹는다고 쳐봐요. 그럼 이 밭 주인이 돼지가 그 8마리나 휘젓고 다니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내쫓지? 그러면은 올 때는 이렇게 8마리가 착착착착 드디어 내려왔는데 제가 이거 연상하면서 외우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자가 많아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넘어올 때는 이게 바뀌어버려요. 지금 없어요. 언덕이 없고 책받침 나왔고 책받침은 있는데 8팔이 없어요. 이거는 쫓을축, 내쫓는다 이런 얘기죠. 쫓을축.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 돼지한테 다 이 밭이 쑥대밭이 되고 막 감자가 막 많이 뭐 손상되고 안 되니까 이 돼지, 밭에 있는 돼지를 쫓아버리는 거죠. 쫓아버리면 얘네들은 주인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8마리가 나란히 간 게 아니라 돼지가 쫓겨 자기 발로 그냥 여기저기 뛰어가.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쟤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이렇게 서로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 이런 걸 상상해 보시면 이 한 글자 배움으로 인해서 파자로 설명하면 하나는 드디어수, 하나는 쫓을주까지 한꺼번에 다 외우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쉽죠. 그래서 쫓을축까지, 그러니까는 무리대, 드디어수, 쫓을축 이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운 글자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처음에 배웠던 글자가 자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 순서를 했을 때 여기서 이지러질 결, 이지러질 결 했고 그 다음에 니은 부분에서는 드릴납. 자, 드릴납. 이 세 가지를 다 배우면서 무리대 같은 경우에는 쫓을죽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거 드디어수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파생되는 것까지 공부하시면은 이제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